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땅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 땅을 구성하는 성분들, 암석과 광물에 대한 이야기했는데요. 그 안에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이 땅은 변화했었어요. 지금 오래 기간 변화를 거치면 생성됐습니다. 그럼 옛날 얘기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과거를 아는 방법은 지질 구조를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암석이 비교적 온도가 높은 지하 깊은 곳에서 횡압력, 양쪽에서 미는 힘을 받아서 휘어진 지질 구조를 우리는 습곡이라고 얘기해요. 가장 많이 휘어진 부분을 습곡축이라고 얘기하고요. 위로 볼록하게 휜 부분을 대사, 아래로 휜 부분을 행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러다가 암석이 깨지기도 해요. 암석이 깨져 생기면의 경계로 양쪽의 암석이 상대적으로 이동하여 서로 어긋나 있는 구조를 우리는 단층이라고 얘기합니다. 단층은 정단층, 역단층, 주향 이동 단층이 있네요. 그 퇴적이 오랫동안 어, 중단된 후에 중단된 후에 다시 퇴적이 일어나서 공백이 생기는 부정합이 생기기도 하고요. 지난번 봤던 전리, 관입, 호획 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부정합은 오랜 시간 동안 퇴적이 중단됐다가 다시 쌓이는 걸 얘기합니다. 사진에서처럼. 자, 지사학의 법칙 알아볼 텐데요. 지사학이란 이 땅의 역사를 아는 방법이에요. 하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되는 법칙은 동일 과정의 원리라고 하는 원리인데요. 내용인데요. 조건이 같다면 자연은 현재 마치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면서 깎이는 것처럼 과거에도 동일한 자연 법칙과 동일한 속도로 변했을 겁니다. 즉, 우리는 현재를 통해 오히려 과거를 알 수 있어요. 현재는 과거를 아는 열대입니다. 수평 퇴적의 법칙, 일반적으로 퇴적물은 중력 영향으로 수평면과 나란하게 퇴적됩니다. 즉, 아래에 있는 걸수록 더 오래됐을 거예요. 지층, 누중의 법칙. 여전되지 않았다면 아래 지층은 위의 지층보다 먼저 퇴적됐을 겁니다. 역전은 퇴적 구조와 화석 등을 이용하면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관입의 법칙, 관입암. 이렇게 마그마가 뚫고 지나가서 생긴 관입암은 관입당한 암석보다 나중에 생성됐겠죠. 원래 있는 암석을 뚫고 지나가는 거니까. 그리고 그 주변에는 변성작용이 일어날 수 있고 포획암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부정합의 법칙, 부정합을 경계로 긴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위아래로 지층으로 인한 암석의 조성이 다르거나 지질 구조, 발견의 화성 종류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부정합은 위에는 기존 암석의 파편이 남아서 기저여감, 토양 할 때 여감부터 시작했는데요. 여감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동물군 천의 법칙, 오래된 지층에서는 더 더 옛날에 어, 옛날에 등장한 생물들의 화석이 산출되겠고 새로운 지층 갈수록 진화된 생물의 화석이 산출되겠죠. 같은 표준 화석이다. 그러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같은 지질 시대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지층의 나이를 아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상대적으로 상대 연령이라고 하는데 아까 앞에서 말했던 이러한 정보들을 가지고 나이를 아는 방법이에요. 뭐가 먼저 쌓였는지 혹은 화석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을 통해서 말이죠. 하지만 방사선 동위 원소, 이 붕괴하는 원소들의 반감기, 붕괴해서 원래 개수의 절반이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이용해서 진짜 그 나이를 아는 방법을 우리는 절대 연령이라고 얘기해요. 방사선 동위 원소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방사선을 방출하면서 붕괴해서 다른 원소가 되는 원소예요. 이때 원래 원소를 모원소, 그리고 붕괴되어 생성된 원소를 자원소라고 얘기하고요. 방사선 동위원소가 다시 절반으로 줄어드는 이 모원소의 양이 절반 줄어드는 데 걸린 시간을 반감기라고 얘기합니다. 이 반감기는 온도, 압력, 외부 환경들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합니다. 암석이나 광물에 포함된 모원소와 자원소 비율을 추하면 모원소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그리고 모원소가 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린 시간을 알면은 이 암석의 나이를 알 수 있겠죠. 그렇게 우리가 알게 된 옛날 내용, 이 지구가 탄생한 약 46억 년부터 현재까지, 46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그 시간을 우리는 지질 시대라고 얘기해요. 생물계에서 일어난 급격한 변화나 지각 변동, 기후 변화 등을 통해서 우리가 기준으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 밑에 있는 이 사진들이에요.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성캄브리 시대, 고생대, 신생대, 성캄브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분리되는데요. 성칸브리아 시대와 고생대, 신생대는 빙하기가 있었고요. 중생대는 빙하기 없이 대체로 온난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칸브리아 시대는 시생누대와 원생누대가 나눠지는데요. 시생누대는 대기 중에 산소가 거의 없었어요. 바다에는 최초의 생명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얕은 바다에서 남세균에 의해 생물 기원의 충성 구조인 스트로마톨라이트가 형성되었어요. 남세균이 호흡을 합니다. 그 호흡하면 만들어진 산소가 대기에 쌓이면서 이 나중에 먼 훗날 이 땅 위에도 바다가 아니라 바다 바깥에 땅 위에도 생물체가 살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죠. 원생누대 후기에는 최초의 다생포 동물이 출현합니다. 그 일부가 에디아카라 동물군 화석으로 남아있어요. 고생대에는 생물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바다에는 사벽충이 번성하고요. 어류, 양서류, 거시식물 등이 출현합니다. 중생대에는 바다에 암모나이트가 번성합니다. 육지에는 공룡과 같은 파충류와 거시식물이 번성하고요. 포유류와 속시식물들이 출현합니다. 신생대 접어들면서 포유류와 속시식물들이 번성하고요. 인류의 조상이 출현하게 되죠. 한반도도 우리가 밟고 있는 이 한반도의 지질도 알 수가 있어요. 대규모 직약 변동 등으로 넓은 지역에 형성된 암석이나 지질 구조를 지체 구조라고 하고요. 지형적으로 구조적으로 특정한 방향성을 나타내지 않는 암석들이 모인 지역을 육계라고 합니다. 한반도의 지진은 어떻게 될까요? 성칸바리아 시대는 경기 육계, 영남 육계, 남리 육계의 변성함이 주로 분포합니다. 구성 암석이 다양하고요. 지층이 심하게 변형되어서 지질 구조가 복잡하고요. 화석이 거의 산출되지 않습니다.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암석이 인천광역시 대이작도 발견되는데요. 약 25억 년 전에 생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콤페스와 텀마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생누대 암석은 편안함도, 황해도 일부,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일대에 분포하고요. 스토마톨라이트, 남세균이 아까 쌓여서 만들어진 층상 구조였죠. 소청도 대리암층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고생대의 지층들, 조산운동 같은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나지 않았던 평온했던 시기예요. 이 한반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적도 부근에 곤도와나 대륙 주변에 적도 부근에 있던 곤도와나 대륙 주변에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지계들이 형성됩니다. 초기에는 해성층, 바다 해성층인 조선 누충군이 나타나고요. 말기에는 하변 해성층, 상부인 육상층인 평안 누충군이 나타납니다. 중기까지는 해침과 해태가 반복되다가 한반도 일부 지역이 후기 육지로 드러나게 됐고요. 강원도 정선 부근의 해동리층에서는 코노돈트 화석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발견되었습니다. 맞겠네요. 네. 중생대 알아볼게요. 현생 이연 중에 조산활동과 화성활동, 화산활동 같은 것들이, 지진활동과 화산활동 같은 것들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입니다. 이때 태자가 모두 육성층, 육지에서 만들어진 층이고요. 초중기엔 대동누충군, 초기에는 경상누충군이 퇴적되었습니다. 또한 한중지계와 남중지계의 충돌로 인해서 오늘날 동북아시아 지역이 이 당시 형성됐어요. 초기에 손리 변동, 중기에 대보조사 운동, 후기에 불국사 변동 등의 조산활동과 화성활동으로 대규모의 화강암들이 관입되었고요. 이제 지층들이 그 화산활동으로 해서 크게 변성되죠. 신생대입니다. 주로 동해안을 따라서 작은 규모의 퇴적층이 분포하고요. 이때 만들어진 퇴적층이 주로 동해안을 따라 분포하고요. 소규모의 화산활동들이 곳곳에 일어났습니다. 육성층과 해성층에 쌓여서 여러 화석들이 발견되고요. 후기에는 이 화산활동들을 통해서 백두산, 울릉도, 독도, 제주도, 철원 등이 형성되었습니다. 또 한반도와 일본 사이가 확장되면서 오늘날 같은 동해가 만들어진 것도 신생대가 되겠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땅에 대한 내용을 하면서 이제는 땅의 역사, 어떻게 이 한반도가 만들어졌고 그 옛날 지질시대는 어떤 생물들이 살았는지 얘기해보게 됐네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땅 얘기는 그만하고 물, 넘실대는 지구에 대해서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나도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이 빠르게 넘어갔지만 여러분 한번 옛날 지질시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내용들이 있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